학습지 선생 오셔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4학년 수준이라고 해서 하고 싶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사교육비가 무려 32조 원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한 해 예산을 생각해봐도 10분의 1 조금 못 미치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또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성원 선생님, 저 깜짝 놀랐어요. 32억도 아니고 32조를 넘어섰다고 해요. 그렇죠. OECD 국가 평균의 한 3배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영어하고 수학에 많이 집중돼 있고 네. 사실 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학습지 몇 개 한 거밖에 없는데 요즘은 굉장히 많이들 시키죠. 근데 이렇게 많이 시킨다고 해서 효과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거 몇 개만 딱 시키고 나머지는 더 다른 데 썼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이제 뭐 사교육을 좀 했죠. 많이는 안 했지만 그 수학 실력을 키우라고 네. 어머니께서 이제 수학 단가반을 끌어줬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저는 이제 남학교를 다녔는데 거기가 여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잘 잘못 보이려고 보내셨네요. 이렇게 잘 보이려고 편지를 자꾸 쓰다 보니까 네. 수학 실력이 안 늘고 국어 실력이 늘었어요. 노래도 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사교육 있잖아요. 네. 꼭 받아야 하는 건지 사교육을 안 받고도 충분히 잘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럽니다, 제가. 사교육을 받지 진짜로요? 않고도 충분히 잘한 케이스거든요. 산 증인. 아. 네. 저는 잘하면서 학원을 정말 단 한 군데도 안 다녔어요. 그래서 공부를 한 케이스인데 근데 이제 시대가 좀 다르다 보니까 제가 살았던 때는 그렇게 사교육이 지금처럼 활성화되지가 않았었고 시대가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머니들께서 유난히 더 공교육만으로는 굉장히 불안하다고 해야 되나? 네네. 어떤 사교육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되게 많으시고 무조건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80% 정도, 중학생 같은 경우는 70%나 실제로 사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그 1인당 월 평균 비용이 24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해요. 월평균이요? 네, 사교육에 드는 비용만. 그런데 그게 안 시키는 집들도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키는 집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든다는 거죠. 아휴, 세상에. 그러니까요. 요즘은 아이들의 이 사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엄마 아르바이트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대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생은 하지만 결과가 좋다면 다 좋은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늘 이거를 즐거워하고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또 아니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아무래도 초등학생의 경우 전문가들께서 말씀하시길 보통 한 30분에서 2시간 정도 이내 학습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2시간 이상 하는 학생들만 통계에서 63.5%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많네요. 자기가 스스로 좀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면 별 문제 없겠지만은 이게 억지로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히려 성적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연기 학원을 보낼 것 같아요. 연기학원? 네. 왜요? 제가 또 연기를 잘 못해가지고 사실 무명 기간이 길었는데 이 한을 좀 풀면서 네. 나의 아이를 송중기 같은 스타로 만들어서 아. 나중에 집 사달라고 할 거예요. 진짜요? 근데 지금 다들 어이없어 하시는 거 좀 느껴지죠? 근데 연기 학원도 좀 아니, 배우면 좋을 것 연기력도 같아요. 중요하지만 사실 타고난 외모가 마음 받쳐줘야. 정정하겠습니다. 네. 유해진 씨처럼 키워가지고 나중에 집 사달라고 할 거예요. 유해진 씨 정말 죄송합니다. 빅팬으로서 사과드릴게요. 네. 이렇게 학교 수업을 하다 보면 요즘 따라 더 사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고 온 어린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대체적으로는 그 집중력이 좀 학교 수업에서는 저하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시시하다라는 부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이제 하소연을 해요. 내가 저거를 7장을 풀고 와서요. 뭐 힘이 들고요. 뭐 하면서 막 이렇게 하소연하는 친구들이 있고 수업을 하다 보면 많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사교육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라면 하나 정도 덜 시킨다고 해서 그렇게 성적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하고 좀 대화를 해보셔서 너무 싫다거나 너무 힘들어한다는 것들은 좀 줄여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저희 수학이 좀 분위기가 싹 바뀌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수학 고민을 좀 더 깊이 있게 더 풀어드리기 위해서 오늘부터 노력을 할 겁니다. 자, 오늘의 첫 사연은 과연 어떤 분이 들고 와주셨는지 오늘의 사연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떤 친구일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또 방송 나오신다고 또 귤을 사다 놓으신 것 같아요. 습하게 다들 저렇게 사시나 진짜 실제로.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이분이 오늘 주인공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어디에 있나요? 컵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시는 어머니를 따라가니 오늘의 주인공 여기서 만날 수 있었네요. 근데 만화책인데요, 보니까? 학습 만화네. 보통 초등학생들이 많이 읽는 그런 만화 같은데 네. 오늘 저희 주인공은 중학교 2학년입니다, 참고로. 책에 푹 빠져 있는 중학교 2학년 김영근 학생을 만나봅니다. 이제까지 문제집도 풀어보고 학원도 갔지만 결과가 이제 솔직히 항상 그 제자리라서 영근이는 그 공부한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한테 이제 말은 표현을 안 하고 넌 왜 이게 싫은데 했더니 거기에 대한 답도 얘기도 안 하고 그게 영근이는 지금 수학은 아예 손을 넣고 싶은 풀기 싫은 것 같아요 보니까. 어머니들께서 싫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아이들은 싫은 경우보다 힘든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어렵다. 그러니까 네.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싫다는 거에 자꾸 그래서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어쨌든 지금 왜 싫어하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평소에도 학습 만화를 많이 읽는 영근이 역사와 과학을 좋아한다더니 책도 과학 관련 책인 것 같네요. 영근아 간식 먹자 어서 와. 영근이를 위해 간식을 준비한 엄마. 책에 빠져있던 영근이도 엄마의 부름에 거실로 나옵니다. 착하고 말도 잘 듣는 최고의 아들이지만 유독 수학을 싫어하고 자신감도 부족한 영근이 때문에 엄마는 고민이 많다는데요. 근데 중학교 2학년 치고는 조금 가정에서 많이 여유로운 듯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아니 아마 또 근데 촬영이라서 일부러 어머님이 더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네. 어제는 엄마가 낸 수업 다 풀었어? 네. 야 수업 밀리면 안 되는 거 알지? 네. 한번 이제 들어가서 수업 풀자 우리. 그 수학 밀리면 안 되는 거는 이제 확실히 알고 있는데 근데 어머니가 지금 같이 따라 들어오셨어요. 결국 책상에 앉는 영근이. 여기까지 풀고 오늘도 이거는 아니야. 수업 덧셈 배우고 있구나. 그치 수업 덧셈값 여기까지 풀고. 아니 근데 이거 중학생 문제 맞나요? 바로 셈이면 지금 저거 초등학생 것 같은데. 네. 문제집 아닌가요? 이게 좀 궁금해지네요. 정말 왜 이런 문제집을 지금 풀리고 계시는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학원을 보냈는데 어느 날 영근이가 문제집을 딱 가지고 오더라고요. 근데 중학교 문제집이 아니라 초등학교 문제집을 그래서 너 이거 어디서 나온 문제집이야 했더니 학원 문제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년에 맞지 않고 초등학교 풀고 있지 하고 이건 아니다 하고 과외 선생님 불러서 이제 과외를 또 시켰어요. 근데 학습지 선생님 오셔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4학년 수준이라고 해서 그러면 영근이는 이 수준으로 해야겠다 하고 그때부터 이제 결정을 놓고 했습니다. 늘어가는 문제 수에 영근이의 표정이 영 좋지 않습니다. 지금 몇 시야? 지금 6시 8분. 한 50분까지 풀 수 있겠지. 그러면 네. 50분까지 이거 속도를 좀 빨리 해야 돼 영근이가. 네. 50분까지 정확하게 풀기. 다 풀고 엄마한테 얘기해. 네. 학습량을 정해주고 집중할 수 있도록 자리를 피하는 엄마. 근데 영근이도 엄마만큼 수학에 관심이 많을까요? 수학을 사고 싶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계산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여기서도 수학을 하고 싶기는 한데라고 하잖아요. 해야 되기는 하는 데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고 싶을 때의 표정이 밝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잘 안 부담은 된다. 많이 그렇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이 인생의 가장 큰 부담일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수학을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영근이. 그러다 보니 수학을 공부하는 시간이 영근이에겐 노동의 시간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의 연산 문제 3, 4장을 푸는데도 1시간이 넘게 걸린다는데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새 엄마가 정해준 시간도 지나고. 영근아, 시간이 넘었어 지금. 아직도 덜 풀었어? 네.
이거 어떻게 하냐? 엄마가 시간 안에 딱 이렇게 풀라고 했는데, 그렇지? 그거 풀 거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안 되는데. 제가 체크를 안 해주면 문제 답을 대충대충 풀더라고요. 연필만 들고. 그래서 내가 항상 엄마가 한 소리가, 연거나 시간을 30분 안에 풀 것을 너는 3시간도 앉아있다. 그건 아니지 않냐 하면은, 내 말은 되게 잘하잖아요, 솔직히. 네 하면서도 빨리 이렇게 문제를 안 풀고. 자기 상황이나 그런 생각을 또렷하게는 말을 잘 명확하게는 잘 안 하는 스타일인 것 자신감이 같아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그렇죠. 같죠. 네, 예, 그런 말투나 얘기도- 이런 데서도 좀 많이 묻어나네요. 그런 거를 많이 말하다 보면 해결책을 또 쉽게 얻을 수도 있는데 그걸 원인을 잘 못 말하니까 더 그 도움의 손길을 못 받았던 것 그럴 같아요. 수도 있겠네요. 또다시 학습 만화책을 들었네요. 자, 아까 보던 또 만화책으로 돌아갔어요. 저 만화책 읽는 게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죠? 표정이 다르잖아요. 자, 일단 또 자세 잡고 들어갑니다. 영근이의 현행 학습 수준은 어떨까요? 중학교 2학년 수학 공부는 잘 따라가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간단한 테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혹시 현재 2학년 문제집 풀고 있는 거나 이런 건 없어? 네. 왜 없어? 왜 그런 건 안 풀어? 어려워서요. 어려워서? 네. 사실 깨끗하게 정리된 영근이의 책장에서 중학교 문제집은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꽂혀 있는 것은 학습 만화 시리즈와 몇 개의 교과서뿐이었습니다. 그럼 아저씨가 이거 한번 문제 준비해 봤거든. 이거 한번 풀 수 있는지 한번 볼래? 네. 풀 수 있을 것 같아? 1번부터 7번까지는 좀 하고 14번하고 15번은 좀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이 딱 문제를 봐도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이미 아는 정도가 됐어요. 이건 아예 손도 못 댈 것 같다고. 아. 그거 넘기고 풀 수 있는 것만 푼 다음에 다 풀면 아저씨한테 얘기해줘. 알았지? 이렇게 풀어보자. 시험지를 받긴 했는데 머리에 손이 올라가네요. 과연 영근이는 시험지를 다 풀어낼 수 있을까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열심히 문제에 도전하고 있네요. 어쨌든 이제 최선을 다해서 본인이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할 수 있을 만한 걸 좀 건드려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 한 문제 정도를 지금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1시간이 지난 후 과연 몇 개의 문제를 풀었을까요? 그래도 도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좀 할 수 있다고 시도를 좀 생각하는 해보는 것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보세요. 저쪽에 시도를 하는 흔적이 좀 많이 있죠. 근데 사실 나머지 문제들은 네, 건들지도 하나도 않았고요. 못했어요.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문제를 풀었다기보다는 그냥 쉬운 문제여서 아, 그냥 그래요? 예측할 수 있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연근이 점수 보면 고등학교도 못 가고 대학교도 진짜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학을 여기 신청을 하면서 그랬어요. 연근아, 어떻게 보면 마지막 동아줄이다,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우리 한번 잡아보자 하고, 진짜 본인만 끼어 있다면 이제 공부 따라 애들 어느 정도 따라는 가야 될 것 같아서 따라만 갔으면 좋겠어. 기초가 부족한 영근이.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학 선생님들 도와주세요. 어머님이 이제 저희 수다학에 신청해 주신 게 마지막 동아줄을 잡는 기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영근이를 위해서 좋은 솔루션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머님이 학원도 보내보셨고요. 또 과외 선생님도 불러보셨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제자리예요. 수학 점수는. 다른 과목을 한번 여쭤봤더니 사회과학은 그래도 70점 이상 받고 있는데요. 수학 같은 경우는 10점대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다고 하거든요, 선생님. 그러니까 겉으로는 내내 하고 반항은 하지 않는데 마음속까지 편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표현을 또 제대로라도 하면 어떤 방법을 찾아 나갈 텐데 표현을 안 하고 그냥 자기 속에 묻혀 있으면서 그냥 책 보다가 수학 문제는 푸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니까 이의 마음도 정말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저는 그 영근이가 좀 이렇게 좀 친구들하고 어떻게 말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엄마랑 하는 거랑 다른지. 왜냐면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정도 되면
제가 수학은 못했지만 애들하고 말싸움도 많이 하고 네. 활기찼는데 친구들하고 과연 그렇게 에너지 있게 적극적으로 말하면서 행동하는지도 되게 궁금해요. 그렇네요. 네. 영근이 같은 경우는 이제 보기에는 유순하고 굉장히 평화로운데 또 보면은 은근히 나름 주관도 뚜렷하고 고집이 좀 세 보여요. 그래서 학습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복잡한 사고나 확장을 요하는 것은 아예 선을 그어서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자기가 이제 편한 것, 하고 싶은 거, 부담이 없는 것들만 하면서 시간을 그렇게 많이 보내는 네.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게 초등 수학도 제대로 끝내지 못했고 그것마저도 지금 보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수다하게 너무 잘 오신 것 같고 그래요. 네. 다행인 거는 영근이가 네 하고 대답은 하고 하지만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하거나 막 밭을 매는 기분으로 이러지 않고 거부하진 그래도, 않는다는 네, 거. 꾸준히 의자에 앉아서 그 시간 주어진 시간 동안은 애가 계속 집중을 하려고 노력하는 의지가 보이잖아요. 네. 그것에서 저는 굉장히 그냥 긍정적인 마음을 얻고 잘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 전에 그러셨잖아요. 수학은 그 끈기로 하는 거라고 엉덩이에 힘으로 한다고 그렇죠. 했는데 원래 엉덩이 30분에 풀어야 될 걸 3시간 앉아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엉덩이 힘은 검증이 됐어요. 그죠? 그게 좀 어머님한테 위로가 되겠어요, 진짜. 근데 저는 참 다행인 게 과외 선생님도 역시 이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한 3, 4학년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일단은 지금 그런 문제를 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현재 수준을 냉정하게 얘기해주지 않아서 더 오래 빙글빙글 돌 수도 있는데 그거를 했다는 건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보시기에는 정말 영근이의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로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매우 심각한 아주 기초 부족 상태죠. 그래서 수학에 대해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정말 보는 내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네. 중학교 2학년인데 이 정도 기본적인 연산을 못한다는 게 눈에 너무 잘 띄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게 선생님들도 이건 좀 심각한데라는 거를 말씀을 안 드리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을 네. 거예요. 그러니까 감출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 어떤 단원,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총체적으로 좀 수학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문제의 어떤 의미나 수학적인 기호는 그걸 잘 모르고 아예 모르는 것 같아요. 그 기호에 대한 의미 같은 것들은. 그리고 아까 그 소수점 계산한 연산을 자세히 제가 봤는데 네. 그 중에서도 또 틀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능숙하지도 않은 거예요. 할 줄은 좀 아는데 능숙한 단계까지도 못 갔고 단시일 안에 바꾸기는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그걸 느껴서 매일매일 조금씩 뭔가 찾아서 연습하고 뭐 쉬운 것부터 매일매일 연습하지 않는다면 이게 변화가 단시간에 오기는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희 이제 수학 전문가 선생님들도 기초 부족 상태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검사 결과를 좀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근이가 현재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공부를 하면 좀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는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 진행해봤죠. 예,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 하 정도가 나왔고요. 그 언어성은 그래도 좀 평균 정도가 나왔고 동작성은 낮은 정도가 나왔고 제일 안 좋은 게 이제 처리 속도하고 작업 기억력 이런 쪽은 그보다 훨씬 더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다른 영역에 비해서 언어성이 높게 나온 거는 그나마 책을 좀 많이 읽으니까 네. 그 언어적인 측면이 있고 게다가 상식 같은 경우에는 꽤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들어서 아는 책을 소리 많이 봤으니까 예. 아무래도. 근데 그 산수 능력하고 처리 속도 이런 쪽은 정말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30분 앉아있든 2시간, 3시간 앉아있어도 30분 앉아있는 효과도 안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속도가 워낙 느리고 네. 집중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동기 검사도 해봤는데요. 동기가 낮은데 경쟁 동기하고 회피 동기는 높아요. 그건 뭘 뜻하는 거냐면 공부는 하기 싫은데 지금 내가 싫은 거예요. 아유. 여기서 나오고 싶어. 어. 그리고 딴 애한테 지는 것도 싫은 거예요. 싫고, 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봤을 때도 우울과 짜증이 꽤 높은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잘 이 난국을 네. 슬기롭게 헤쳐나가면 마음도 편하고 진로도 잘 결정될 거고 네. 지금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더 안 좋으면 안 좋았지 개선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아이가 나도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얼마나 더욱더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얘기하는 것도 일단 입을 닫고 그냥 뭐 진짜 네 하는 게 진짜 내가 아닌 긍정의 의미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좀 아픈데요. 저희가 아까 문제를 줬는데 진짜 거의 안 푼 문제가 너무 많아서 문제
학습집을 좀 보면서 또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예, 그 현행과 이제 후행의 문제 20문제씩 줬는데요. 네. 현행은 20문제 중에 2문제를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도 꽤 있었는데 그런 것들 못 맞춘 걸 보면 기호의 의미나 이런 거 아예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삼각형의 어떤 닮음 같은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를 주고 이게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은 거다. 거기 숫자를 4하고 6을 줬으니까 네. 4대 6, 즉 2대 3의 그렇죠. 예. 닮은 비를 갖고 있다. 그런 건데 이제 눈으로만 봐도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제 이런 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뭐 함수 간단한 1차 함수를 줬는데 그 숫자를 대입해서 가는 1차 방식 푸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간단한 건데 못 하고요. 후행 문제 중에서도 역시 또 20문제 중 2개 맞았는데 역시 기본이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어떤 선분의 길이가 18cm였는데 중점을 잡았다. 그러면 선분이 뭐 A, B였다고 한다면 중점이 M이라고 했다면 AM의 길이는 얼마냐? 18cm로 줬으니까 9라는 네. 것을 이제 우리는 뭐 당연히 쉽게 계산하는데 그런 것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뭐 좀 복잡한 문제들도 있는데 단순한 문제도 건들지 못했던 걸 보면 확실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 네.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문제 풀 때도 굉장히 좀 의지가 없어 보였었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 그 기초가 부족했던 게 느껴졌던 부분이 시험에서 전부 다 1번을 그냥 쭈루룩 쓰고 나온 적도 있었다고 하니까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부족한 기초가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역시 연산부터 다지는 게 좀 시급하겠죠? 시급합니다. 그 초등학교 후행은 당연시 돼야 되는 거고요. 후행의 시점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곱셈, 나눗셈이 등장하면서 처음 혼합 계산이 되는 3학년 단계로 가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개념이나 원리를 이해시키기보다는 네. 지금은 단순한 그 수학을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컨대 뭐 공식이나 수학에 나오는 원리나 공식을 책상 밑에 붙인다던가 네. 아니면 벽면에 옆에 붙여놓고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 문제를 풀 때 그것만 외우면 바로 공식에 적용만 되면 풀 수 있는 간단한 문제들 있죠. 그것만 집중적으로 풀면서 계속 그런 쉬운 연습들을 하는 게 필요하고 네. 지금 중학생이긴 하지만 수학에 대한 그런 기초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책만 읽는 걸로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혼자 놀 수 있는 수학 보드게임이라던가 재미있는 놀이 중학생이에요 하지만 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수학 연산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놀이들을 좀 찾아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싶어요. 이 초등학교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열심히. 예. 사실 옛날 그 초등학교 문제를 이렇게 다시 풀고 도전하는 거는 굉장히 아름답다 생각해요. 오히려 도전하지 않는 게 그렇죠. 맞아요. 더 문제다 나는.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이게 자신이 관심이 있어서 책을 들춰보고 공부하는 것만큼 이게 공부가 잘 되는 때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습 만화 볼 때처럼 자기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면 조금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아마 그 직접적으로 자기가 혼자 계획을 짜서 수학 문제를 푼다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이제 하라는 것만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면 이렇게 바뀌는 것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학습 만화를 볼 때처럼 스스로 한번 찾아서 연산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네. 결과를 만들어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이제 혼자 스스로 좀 하기 어려울 테니까 아주 친절하신 우리 초등학습지 선생님을 좀 자주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이런 게 아니라 뭐 매일 한 매일매일 20분 오시는, 정도 네. 이렇게 20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길게는 하지 말고 자주 매일 이런 식으로 공부를 좀 네. 연산 연습을 좀 시키는 게 가장 좀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후행에 대한 얘기만 너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영근이가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선생님. 이미 내 발등에 떨어진 불도 큰데 이걸 어떡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요. 현행도 해야 되죠. 이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영근이가 만약 학교를 안 다닌다고 그러면 자기 나이가 4학년 수학을 하는 게 적당하면 4학년부터 다시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얘가 또 학교를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학교에서 2학년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매일 4학년 거만 공부하면 지금 배우는 건 또 이해가 안 되니까 또 쌓이는 거죠. 그러면 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숙제로 계속 밀려 나오니까 그러니까 후행에 익숙하지 않은 거는 학기 중보다는 방학 때 좀 집중적으로 월화수목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시간표를 짜서 네. 개념이나 좀 김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익숙하게 만들고 지금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후행만 지금 만약에 도형이 어려우면 도형 부분만 찾아본다든지 아니 연산이 어려우면 그 부분만 찾아서 하되 학교에서 배우는 개념을 좀 이해가 덜 되더라도 네. 그냥 암기 여러 번 반복해서 그냥 암기로라도 하면 그나마 겨우 그
지팡이 짚고라도 이게 가는 꼴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공부도 안 해버리면 수업 시간이나 시험 때 너무너무 비참한 성적이 또 나오거나 수업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네.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서 방학 때 후행을 하고 지금은 좀 암기라도 현행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까 보니까 저도 봤는데 그 학습 만화 같은 거를 또 많이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수학도 그런 좀 만화로 돼 있는 거, 재밌는 거, 그렇죠. 좋아하는 걸로 좀 접근을 하면 좀 더 능률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요즘 뭐 추리 만화 뭐 이런 것도 추리 수학 이런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영근이가 읽고 있는 책이라던가 책장에 꽂혀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중학교 수준의 책은 아니에요. 초등학교 어린이들 이제 중학년 3, 4, 5, 6학년 애들이 많이 읽는 그런 책들을 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고도의 그런 이해력과 이런 걸 노안하는 독서의 패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안 읽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그래도 이렇게 독서를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좋은 방법은 수학 시리즈, 아까 영근이가 읽었던 그 시리즈가 지금 네. 최신 버전판으로 수학 버전이 쫙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 그거는 약간 이제 과학 버전의 책이었는데 지금 수학 버전으로 나와서 또 대단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학 시리즈 관련 책을 찾고요. 보통 작가들이 수학 관련 그런 책을 쓸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책에 집어넣을 수학 개념 원리를 먼저 찾아요. 그래서 그 원리를 보고 스토리를 맞춰서 책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반대로 그런 책을 읽으면서 영근이는 수학 개념과 원리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예. 그거를 정리해서 수학만 독서록 이런 것들을 만드는 활동을 조금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걸 같이 해주실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시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머님이 사실 영근이 때문에 어떻게든 공부를 좀 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서 지금 직장도 그만두시고 딱 영근이의 공부를 위해서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보면은 뭐 능동적으로 막 가르치신다기보다는 수동적으로 이제 뭐 공부해야 될 거를 좀 정해놓고 계시는 상황이라 어머님께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을 가르쳐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학교 생활을 조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어떻게 되는지도 좀 이제 여쭤보시고 수학 선생님 있죠. 중학교에 수학 선생님을 찾아가셔서 네. 실질적으로 이제 영근이의 상태와 이제 문제집을 한 권 정도 추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선생님한테 이 수업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선생님 어떤 문제집을 실질적으로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해서 집중적인 상담을 학교 현직 선생님께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자기 방 안에서만 계속 침대, 책상 왔다 갔다 하면서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바깥으로 이제 나오도록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거실로라도 나와서 계속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생기가 넘치는 삶이 네. 될 수 있도록 끌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친구의 진로도 좀 중요해요. 무언가 내가 잘 이끌어가겠다는 목적이 생기면 또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어떤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든 수학을 잘해야 돼요. 수학이 근본이기 때문에 그것도 영근이는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고고학자라는 꿈이 있잖아요. 고고학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와 관련돼서 역사 선생님도 될 수 있고 큐레이터도 될 수 있고 뭐 문화재 보존 연구가도 될 수 있고 다양한 직업들이 많기 그렇네요, 때문에 진짜. 그런 네. 직업들을 끌 수 있는 영상 자료도 어머니가 함께 보시고 실제로 그분들을 보여주셔도 좋고 그래서 이 영근이의 취향을 파악하는 거예요. 너는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 만나는 게 좋니? 아니면 혼자만의 연구를 하는 게 좋니? 아니면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게 좋니? 아니면 역사적인 지식 말고 문화재를 보는 게 좋니? 이런 식으로 네 취향에 따라서 그 맞는 직업을 찾아서 좀더 이걸 구체적으로, 하려면 네. 수학도 해야 되고 그런 분도 한번 찾아서 만나보자 영근하고 이제 어머니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그렇게 수학을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이게 수학 뭐 그런 걸 포기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또 다른 길 하나를 좀 더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대학 진학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염두에 두시는 것보다는 이 또 다른 길로 이런 진로 교육 쪽으로 한번 또 그런 길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안타깝지만 지금 이 실력으로는 단기간에 분명히 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괴로움을 계속 겪어나가면 또 우울하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드니까. 잘할 수 있는 것에서조차도 자신감을 잃을 수 있죠. 그렇죠. 수학 점수를 단기간에 이렇게 올리려고 막 애쓰다 보면 너무 많이 지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진로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좀 밀어주시면 뭐 좀 아무래도 좀 흥미가 생기거나 좋아하는 일이 생기면 아무래도 영근이도 좀 밝게 웃으면서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저도 국영수가 약했지만 이 국영수를 초월하는 이렇게 상관없는 그런 직업을 가지면 되거든요. 맞아요. 많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런 거보다는 상상력으로 하는 직업들. 네. 웹툰 작가라던가 뭐 시나리오 작가라던가 뭔가 아니면 요즘에 또 그 있잖아요. 1인 매체도 많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 하나 파가지고 이런 거 찍어서 또 잘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기가 좀 상상력으로 좋아하는 거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내 아이가 상처받고 내 아이가 더욱더 막 깊이 우울감에 빠지게 하는 것보다는요, 잘할 수 있는 것에 물을 주고 양분을 줘서 그걸 더 키워줄 수 있다면 그것도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머님이 마지막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뭐 저희가 했던 모든 얘기가 다 도움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정말 한두 개라도 어머님께 좀 작은 느낌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지만요, 그중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결정적 한방 들어볼게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단순 반복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개념과 공식들을 정리한 다음에 그것을 적용해서 단순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학습하세요. 제 결정적 한방은 개념 암기입니다. 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개념을 여러 번 반복해서 암기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짧게 자주입니다. 30분씩 한 문제를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닙니다.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짧게 자주 쉬운 문제로 많이 풀어보기 바랍니다. 우리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이 토끼와 거북이입니다. 토끼와 거북이요? 이 책 잘 읽으셨죠? 네네. 어렸을 때 동화. 보면은 둘이 시합하면 누가 이겼죠? 거북이가 이겼죠. 거북이가 이겼잖아요. 네. 이 잘 달리던 토끼가 잠깐 방심하면서 잠을 자는 사이에 꾸준히 뛰었던 거북이가 결국 이기는데 네.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모르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 이 도전하지 않는 게 창피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네. 멋졌나요?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 거북이처럼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토끼와 거북이 보면서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거북이처럼 좀 천천히 가지만 정말 김세시 선생님 말씀처럼 자주 조금씩 공부를 해서 조금씩 한 발짝 나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결승점에 와 있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영근이가 더 이상 수학 때문에 위축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함께 가져보고요. 앞으로 저희가 더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진짜 옆에 계시면 막 안아드리고 싶네요.